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모기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촉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거나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병화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할 수 있지만은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불,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불과 같아서 반드시 연료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다 정화의 불꽃을 조금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4월, 5월에 정화가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물론 왕합니다. 촛불이 한쪽 1촉짜리 촛불이 있는 거하고 100촉짜리 촛불이 있는 거면은 당연히 100촉짜리 촛불이 더 밝고 크겠죠.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촉짜리 그것도 꺼지게 되죠. 5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촉짜리 전구가 있습니다. 물론 100촉짜리 전구가 더 뜨겁고 더 밝겠지만 역시나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꺼지게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인성 하나 정도, 특히나 간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월령을 얻었다, 득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고요. 그다음 4월은 염상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서 조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갖다가 보강도 해야 된다.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거의 4, 5, 미월은 존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수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화도 수를 쓸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는 조후도 할 수 있지만은 정화를 보강할 수도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조후는 할 수 있지만은 화를 보강할 수는 없다. 특히나 정화는 등촉지와 촛불과 같기 때문에 임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것은 촛불을 켜놨는데, 모닥불을 펴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와 다르게 병화는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 개수를 써서 관사론자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화는 개수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정화가 개수를 취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무토, 기토 등이 있어서 저 개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촛불 켜놨는데 비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다르게 수를 쓸 때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건 정관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특성상 개수보다는 정화를 더 좋아하고, 개수를 쓸 때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나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 염천지절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죠. 화가 왕하면 금도 손상을 받지만 수도 손상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다수 가리라고 해서 화가 많아서 뜨거워지면 물은 금방 고갈돼서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재성인 금,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요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는 재상관의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4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을 때 어떤 분들 일간 정화가 경금, 신금을 공격한다,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은 뭐다? 심판과 같다, 또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같다.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신하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세상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화, 일간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금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4월의 뜨거운 열기가 예를 들어서 금을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간은 심판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4월의 정화는 임수를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주게 되면 4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짜임,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봅니다. 그리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신을 찾아서 사주의 중화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울로와의 배합이 좋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은 어려운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체음, 용양이라고 해서, 자, 사화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양화가 됩니다.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가 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4월이 태어나게 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겁재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정화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걸록격으로 보지만 4월은 또 걸록격도 아니거든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고, 일단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 사주와 같다, 신앙한 사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의 정화는 마치 4월의 병화를 보는 것과 같이 사주를 감명하면 된다라고 보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병화는 양화이고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는 4,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굳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4월, 5월에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이 정화는 병화를 보면은 안 좋다, 물론 탈광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또는 5월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이때 병화는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탈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천간의 병화를 보는 것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원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대운까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정화가 병화 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정화 4월 때 병화 투출때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더욱더 조열해지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재해져서 조후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이라 하더라도 뭐 간목 한 점 정도 또는 지지로 인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연지를 보도록 하죠.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습토죠. 습토는 뜨거운 열기를 흡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흡수해서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도 축토를 얻었습니다. 그죠? 축토, 습토가 되겠습니다. 진축토. 그래서 특별히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좋은 국세는 아니겠지만 축토, 진토 두 개만 있어도 사주가 너무 뜨거운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 만약에 이것이 술토이고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 그러면 엄청난 열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축토이고 그 다음에 진토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뜨거운 열기는 아닌 것으로 보겠고요.
기토가 월간에 투출돼요. 이 기토는 특별히 큰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화생토화 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4월에 정화라 하더라도 이렇게 습토가 벌써 3개나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다시 뭐 생시에서 이 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다행히 이제 연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거 기토를 갖다가 합거시켜 버립니다. 기토를 합거시키는 것은 좋지만은 기토를 합거하는 간목은 뭘 하지 못한다? 정화를 생하지 못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탐합망생이라고 합니다. 화를 생하지 못하지만 기토는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보죠. 잘 보면은 4월의 정화가 왕일 것 같지만 오히려 축토, 기토, 진토를 봐서 오히려 조금 한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강도 되고 오히려 열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간목이 정화를 생해줘야 되는데 간목이 정화를 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정관에 투출하게 되니까 이거는 편제격으로 볼 수 있죠. 편제격. 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목의 정화를 생겨주면 좋을 것인데, 간목이 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와 하나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자시가 되면 사주가 조금 4월인 여름이라도 한습해질 수 있는 단점.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화 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해시도 마찬가지겠죠.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금수가 금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습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신축시에서 따지고 보면은 습토 3개의 일간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월령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월령만 빼고 나면 설기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일간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고 인에도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임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간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임수하고 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 정화가 임수하고 좀 탐합하는 것은 썩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간 정화가 인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묘에 뿌리를 둘 수 없습니다. 물론 묘가 정화를 생한다?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차피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간목은 기토하고 탐합하느라고 간목의 역할을 못하게 되겠고, 진짜 무서운 거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진축에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이 기토를 막으면 안 되고 기토와 개수를 제할 수 있도록 식신제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목이 기토를 묶어놨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시는 계묘시는 이민시하고도 7살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 좋게 보이지 않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은 기토에 묶여 있다라고 보지만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할 수 있습니다. 습토가 3개가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습토 3개 정도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을사시 병오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5화까지 갔으면 이거 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10중 8구 정화가 병화에 의해서 탈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뭘 봐야 된다? 대운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왜냐면 화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 경호 신미 대운을 지나서 28부터 금수운이죠. 물론 갑술 대운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금수운으로 가는 거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무진, 정묘, 병인 요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금수운으로 가죠. 그래서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병화가 투출된 것은 그닥 좋을 것 같지 않지만은 대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화운은 어떻게 돼요? 이 얼마
짧지 않은 순간에 있다는 얘기고, 이후로 중장년후는 다 금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병화를 보는 것이 그닥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오늘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 물론 초반에 좀 좋게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자시 선택해도 되죠. 뭐 어차피. 근데 중장기 운을 봤을 때는 저는 병호시나 을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을사시보다는 오히려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신기우시도 마찬가지로 4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세력을 얻고 또 다시 또 무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가 세력을 잃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추천하는 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라면은 을사시 또는 병오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